안녕하세요. ESP 교양 영어 위크 10 레슨 1 시작합시다. 벌써 10주차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네. 빠른 듯 느린 듯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겠죠? 빠르게 지나가긴 했나 봐요. 나는 귀가 막혔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막힌 게 아니라 귀걸이를 하는 그 귀를 뚫은 곳이 막혔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남학생들도 알 수도 있고 아닌데 어쨌든 외출을 잘 안 하던가 아니면은 뭐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귀걸이 할 시간이 없죠. 귀걸이를 이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귀가 막혀 있는 거죠. 다시 뚫으냐고요? 다시 뚫는다기보다 그냥 살짝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살이 차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한 느낌은 들어도 이렇게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났나 싶은 거죠. 벌써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싶은 겁니다. 영상을 좀 들어봤어요. 내가 녹음이 되는 영상을. 근데 이제 어느 때는 뭐 소리도 안 되고, 어느 때는 뭐 화면도 안 나오고, 어느 때는 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실, 항상 거의 같은 상태에서 녹음을 합니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같은 컴퓨터, 뭐 거의 뭐, 같은 공간 이런 데서 녹음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의 그 의미가 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 에러가 어디서 생기는지 프로세스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녹음이란다. 그 오디오 영상이 들어갈 때 약간 에코 현상이 있더라고요. 에코 현상이 있어서 소리를 많이 크게 하면 할수록 아마 더 에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 마이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소리가 이제 겹쳐서 에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었죠. Comprehension 92 페이지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어디까지인가 볼까요? 네. Vocabulary Practice 봅시다. 녹음 잘 되고 있나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녹음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디오를 틀었을 때 그 오디오가 스피커랑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랑 겹치면서 그 문제 빼고는 아직까지는 뭐 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볼까요? Vocabulary practice. Work with a partner. KK thought of a new idea to make wristies. 이 W는 발음이 되지 않죠? wristies. wrist. 그래요. That means she came up with the idea to make wristies. thought of가 이 단어에서 어떻게 변하나, 이거 학생복이라는 단어 봐야겠군요. 자, 여기 이제 여러 단어들을 이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굵은 글씨는 thought of, 생각했었던 것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죠. 생각했던 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여기다가 빈칸을 넣는 거예요. But she had absolutely no business experience. No experience는 뭘까요? completely new가 되겠죠. become more creative. 더욱더 창의적으로 됐어요. 이건 뭐죠? increase their creativity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e never did that before.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for the first time이 되죠. gave me a happy feeling. 이게 뭐예요? 나한테 아주 행복한 기분을 주었어요. made you feel good.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보기 전환을 하면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문장을 단어로 이제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외우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온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영어 이름을 참 잘 만들던데. 생각이 안 나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보죠.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한국 음식을 배울 때, 김치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김치를 김치라고 외우질 않고, 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Korean, pickled cabbage, fermented cabbage, fermented Chinese cabbage.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Chinese cabbage라 그래요. 배추를. 배추가 왜 중국 양배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양 배추니까 양배추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웨스턴 그러니까 캐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죠? 이삭 토스트 뭐 이런 데 가면 넣어주는 거 있죠? 돈가스 먹을 때 나오는 거, 양배추 얇게 썰은 거, 그건 양배추라고 해요. 그죠? 서양 배추. 근데 배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를 만드는 그 배추는 영어로는 Chinese cabbage라고 합니다. 그냥 다 동양 사람은 Chinese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대충 만들었죠. 왜냐면 뭐 양배추랑 비슷한 느낌인데 미국 배추라고는 안 하죠. 서양 배추라고 하는데 미국 배추였다면 얼마나 말이 웃겼겠어요. 미국 배추? 미국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자, 얘기는 좀 접어두고 만약에 김치였다고 하면 김치를 김치라고 배우질 않고 본인 머릿속에서 김치는 영어로 fermented Chinese cabbage with a chili 라고 외웠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든 한국 단어를 영어식으로 자기네들이 풀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올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한국말을 진심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뭐 김치 하나 하는데 지금 단어가 얼마가 나왔어요. 그냥 김치라고 했으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그죠? 그래서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팬케이크. 그러면 팬케이크로 외우면 되는데 빈대떡이야, 빈대떡. 한국식으로는 빈대떡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팬케이크가 빈대떡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죠. 근데 밀가루를 뜨거운 팬에 붙였다. 밀가루 반죽을 뜨거운 팬에 구웠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거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빈대떡이 밀가루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녹두, 그 다음에 녹두도 있고요. 메밀, 밀가루, 찹쌀. 한국이 생각하는 그 빈대떡 무슨 그 개념은 엄청납니다. 팬케이크도 마찬가지예요. 팬케이크도 딱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죠. 몇 종류, 한국의 빈대떡의 종류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몇 종류 됩니다. 그래서 빈대떡은 팬케이크야라고 그거는 빈대떡 이퀄 팬케이크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날씨 좋고 해 쨍쨍하고 밝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겠죠. 이제 조금만 어두워지면 이제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요점은 뭐냐면 영어 단어를 영어로 이해를 해야지 영어 단어를 한국말을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일을 4배, 그러니까 2배가 아니에요. 한국말이니까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면 2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배
4배 곱절로 하는 거예요. 곱절. 제곱. 4배, 6배, 9배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히 처음에 이제 단어를 배울 때는 사과는 F이라고 배웠을 건 맞습니다. 쌀은 뭐예요? rice.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밀크는 우유. 그렇게 배웠죠. 단어 하나씩 그렇게 배워놨어요. 근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선을 오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명사에서도 걸리적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할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가 빤하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경험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빤한 실패라는 거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그냥 자존감을 낮추는 일일 뿐이에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죠.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자기를 원망하게 이르죠. 자, 이 단어 하나 갖고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말을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단어부터 배우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뛰려고 그러는데 왜냐? 알고 있는 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기들처럼 기거나 걸음마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못해요. 저 영어 싫어해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레벨을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려면 영어 단어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한국말의 수준에 맞게 쫓아와야 되는데 영어의 수준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한국말의 수준은 뛰어다니는 건데 그 수준에 맞추려면 영어의 단어의 수준도 뛰어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좀 빠르게 걸어다니는 수준은 돼야지 할 텐데 뭐 이거는 2다리 묶어놓고 뛰는 수준이니까 걷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러면 다시 뛰고 싶겠어요? 걷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2다리를 묶어놓은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발을 묶어놓은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그 발을 묶어놓은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걷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을 집어넣기 싫어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자꾸 만든 사람이 문제입니까? 맞아요. 그 상황을 자꾸 만든 사람이 문제죠. 나 너무 겁이 많아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집어넣으면 손이 다치는데 그 구멍에다 손을 넣으라고 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다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손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되죠. 그죠? 겁이 많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조금 한번 차분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 영어 단어를 영어로 이해를 했으면 그냥 문장은 저절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알려줬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거나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10주차나 됐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안 늦어. 늦지 않아요. 늦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늦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나 조건을 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감기가 걸려. 그러면 내가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때마다 누가 창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내가 감기를 걸리고 싶지 않아도 걸리겠죠.
그죠? 그럼 내가 자고 싶겠습니까? 잘 때마다 추워. 맨날 추워서 깨. 그럼 푹 자겠어요? 8시간을 자든 12시간을 자든 그게 잠이 푹 오겠습니까? 늦잠 자겠죠? 자는 게 싫겠죠? 그죠? 그리고 낮에 자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의 문제에서 내가 나이트 퍼슨이다 아니면 모닝 퍼슨이다 그거를 단정 짓기 전에 본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환경을 우선 둘러보시고 환경을 우선 조금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지 내가 차분히 앉아서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지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집중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지 그 주변 환경을 좀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환경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그때 가서 봐도 돼요. 그때 가서 봐도 돼요. 근데 뭐 환경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만 들들볶다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북돋아주는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들 의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이해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또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자신을 자꾸 몰아넣은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화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뭐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내가 먼저 바꿨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해서 까칠해져. 나는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프면 집중을 못해서 상대방에게 조금 다정하지 못하게 돼. 나는 시간에 쫓기면 조바심이 나서 누군가에게 상대방을 대할 때 제대로 대하지 못해. 여러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남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화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는 배가 고플 때 내가 내 참을성을 이용해서 참는 그 훈련보다는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선 내가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화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맞춰서 환경을 본인 자신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든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회사든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10주 차죠? 네. 뭔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인간이라서 변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환경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환경의 조건을 내가 바꾸면 뭐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오겠구나. 본인 자신이 그냥 조그만 화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무를 다그치겠어요? 넌 의지가 박약해서 이렇게 많이 못 자라는 거야? 아니죠. 햇빛 가까이에 놔주겠죠. 아니면 햇빛 가까이 놨는데 막 말라 비틀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늘에 놔주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특성을 이해를 하겠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무라고 닦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식물은 많이 먹는 식물이고 이 식물은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식물이고 이 식물은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이고 이 식물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고 2주일에 한 번이고 그때 봐주면 되는 식물이 이제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식물마다. 근데 사람인데 어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의 문제는 너 자신을 알아서 너 자신을 완벽하게 고쳐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착해요, 나는 착하지 않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집중을 잘해요, 집중을 못해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에게 그 환경을 본인 자신이 줄 수 있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알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나만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 진짜 아무도 너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해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갔죠? 근데 꼭 해보고 싶었던,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알겠죠?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영어를 싫어했는데 영어를 좋아하게 됐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환경을 좀 바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좋아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건 나쁜 생각이야, 내가 좋아해야겠어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좋아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를 줄여줄, 싫어하는 이유를 없애줄 환경적인 조건을 본인이 빨리 찾아내서 바꾸는 게 중요하지, 내가 취향이 영어를 싫어하는 취향이었네 라고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를 싫어하는 취향은 없습니다. 그냥 실패가 싫은 거지 영어를 싫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꼭 생각을 좀 해보고 뭔가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대할게요. Vocabulary Practice 1 끝났습니다. Pronunciation 볼까요? 시간은 참 빨리 가죠? 네, 3분만 더 하고 여기 불을 좀 켜겠습니다. 깜깜해지네요, 금방. 자, listen to the audio, repeat the word. 이거 기억나죠? 네, came up with the idea. KK came up with the idea for Risties by herself. Came up with the idea. Who came up with the idea? That's brilliant.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야? 정말 생각 엄청난데?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요리할 때. 난 요리 안 하는데요. 요리 안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 때. 요리가 음식 만드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게 그거긴 합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김치랑 치즈를 합칠 생각을 했을까? 누가 또 뭐죠? 또 뭐가 맛있죠? 배고파서 그런가? 로제 떡볶이를 생각을 했을까? 누가 로제 소스에 고춧가루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누가 생크림과 고춧가루를 섞을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로제 떡볶이랑 로제 찜닭을 봤는데 시키지 않았어요. 빨리 하고 밥 먹으려고. 그래요. Who came up with the idea? 우리 휴가 여기로 갈까? 야, 이거 누구 생각이야? 엄청난데? 삼겹살과 김치를 먹을 생각을 하다니? Who came up with this idea? That's brilliant. Completely new. You need a completely new idea for your business.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t's sometimes scary to do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뭔가를 처음으로 하는 건 좀 두려운 일이죠. 가끔 두려운 일이에요. Increase your creativity. A relation exercise can help you to increase your creativity. 네. Made me feel good. Your advice made me feel good. 너의 조언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조언이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엄청나게 좋은 조언이네요. 어떤 조언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까요? 좋은 조언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가 어떤 조언을 했다기보다 그냥 내가 그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내가 듣는 조언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마음이 문이 닫혀 있으면 세상 어느 좋은 조언, 어느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가 와도
귓등으로밖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귀퉁으로 들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귀퉁으로 들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근데 왜곡해서 들려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뭐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못난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어드바이스라는 게 사실 준비된 사람에게 들리는 게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가 되죠. 자, 레슨 1.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줬던 조언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로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레슨 1, 위크 10 레슨 1 마칩니다.